이어서 그 춘천 봉사활동 인하대학생 산사태 참사에 관해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사는 2011년도 7월에 있었습니다. 인하대학교 반년 동아리에서 춘천으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 봉사활동은 한국 발명진흥회에서 매년 주최하고 지원하는 그런 발명 캠프입니다. 그때 그 해는 성균관대를 비롯해서 6개 대학이 함께 참여했던 발명 캠프였고요. 저희 아이들이 춘천으로 갔었는데 그때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우리 아이들 10명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처음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춘천시장의 방해로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유가족들과 학생들이 진상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산사태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난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죠. 처음 산사태가 시작된 곳이 방공포 진지였습니다. 군부대가 이동하면서 그곳을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이전에 2차례 유사한 산사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2차례나 산사태가 있었던 그곳 아래에 민박집을 허가해줬던 춘천시의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하루 전에 여러 군데서 산사태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도 확인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당일날 산림청에서 3차례나 산사태 경고 문자를 공무원들한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무원들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참사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곳에 민박집을 허가했던 행정, 그리고 위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행정관청과 공무원들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산사태의 원인 제공을 한 것은 국방부와 춘천시 그리고 강원도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도 있고요.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끔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은 문제가 생길 때는 아무런 제도적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에서도 봉사활동을 1학점을 주는 학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통해서 사고로 인한 어떠한 책임 있는 이야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 죽음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책임 있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싸움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진상조사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결합하고 주도하는 그러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참사 원인을 조사하고 밝혀내고 그 내용을 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만 판단하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만 따지는 것은 결코 피해자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사회적 행동, 사회적 싸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함께 특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장에게 500원짜리 소송을 했었습니다. 법으로나마 형식적으로나마
춘천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참사의 진실을 알리고 춘천시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감사도 열심히 준비했고 임했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 그리고 선전전, 상여 시위 등 많은 싸움들을 유가족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싸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저희 원통함을 볼 수 있었고, 그러한 싸움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트라우마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싸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꿈을 기억할게라는 기록물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저희 대책위 활동하고 그리고 아이들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물론 참사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은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유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대처법이라고 12가지를 중간중간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참사를 경험하면서 정치인들, 공무원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요약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험을,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참사를 최소화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행정 책임자들을 꼭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그런 내용이 꼭 포함되어서 그렇게 그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참사 피해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면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도 하고, 그리고 참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작업들이 보다 안정화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저희 생각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꿈을 기억할게라는 책이 사실 저도 그 책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자연재난조차도 그것에는 반드시 참사로 발생할 때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고, 그것의 원인을 밝혔고, 책임자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례까지 바꿔낸 그 경험들이 소중하게 담겨있고, 이 경험이 그 이후에 발생한 참사의 유가족분들이 힘을 내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